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애플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 내년 3만 대 출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우리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헤드라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관련 뉴스가 나왔지 않나 싶은데 그동안 VR 관련 종목군들, 특히 메타버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난 6월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어요. 물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귀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뉴스가 좀 부재했던 이유가 그동안 투자했다고 나왔던 뉴스가 좀 계속해서 이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애플, 좀 삼성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삼성, 퀄컴, 구글 쪽에서 동맹을 지난 2월에 맺었었는데 관련 제품을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기대를 많이 했던 VR 쪽에서의 생산이 본격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관련했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VR 섹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많이 부재했던 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좀 줄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타버스 섹터 자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가 리오프닝 진행하고 우리가 야외 활동 많이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도 사라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도 굉장히 그 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에 애플 쪽에서 비전 프로라고 VR 기기를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외면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고가인 부분, 그러니까 400만 원대이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참패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VR 기기, 메타버스, OLED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줄었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거기다가 더해서 내년에 VR 기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VR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애플 그리고 삼성, 메타 쪽에서의 3파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전략으로 100만 원 이하대의 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에 메타 퀘스트 3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100만 원 이하예요. 가장 비싼 제품이 89만 원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의 점유율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고 거의 과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MR 쪽에서의 공략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메타가 LG와 함께 손을 잡고 좀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관련 제품,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MR 첫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프로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면서 갈게요. 네, 사진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에 XR 기기 비전 프로를 출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프로토타입 공개한 거에 이어서 좀 새롭게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어요. 3,500만 달러라고 좀 고급화 전략을 취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중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서 가격대가 살짝 낮은 최대 2,500달러 수준의 보급형 제품도 준비를 했는데 애플이 보급형 제품도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지금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리고 관련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XR, VR 기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구글과 퀄컴과 함께 XR 기기 동맹을 맺었고 내년 하반기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물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3만 대 정도 출시가 예정인데 약간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살피기 위해서에 대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도 그동안 XR 기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 2018년에 VR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그동안 시장의 외면을 많이 받고 단종을 했어요. 그만큼 삼성의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한 그런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쪽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XR 기기 시장에 대한 수치 전망치를 봤을 때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 대 이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24년,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 쪽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XR 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생산량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2027년 같은 경우에는 7,500만 대.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CS 인사이트 쪽에서의 자료이지만 관련했을 때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스마트폰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교체 주기가 2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쪽 기업들이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같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대신에 애플 워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들 기업도 XR 기기를 그런 시장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런 시장에서 봤을 때 내년부터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부터는 슬슬 관심 있게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앞다퉈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수혜 종목으로 꼽아야 하는지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했을 때 좀 키워드로 보면은 OLED 쪽에서의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XR 기기가 출시를 하게 되면 해상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상도로 계속해서 올리려면 LCD가 아니라 OLE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OLED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좀 픽을 했어요. 그동안은 스마트폰에만 OLED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아이패드 쪽에서 OLED를 전환하게 되면서 OLED의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관련했을 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OLED 같은 경우에 8세대 쪽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쪽이 OLED 대장주 혹은 장비,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는 해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조금씩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장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플 쪽에서 OLED를 사용을 하겠다라면 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OLED 같은 경우에 세대가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장비도 새롭게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러면 장비 쪽에 대해서 새로운 수주가 나오게 되고 장비주에 대한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OLED 쪽에서의 새로운 빅 웨이브가 불게 되었을 때 특히 새로운 신제품 쪽에서의 수요가 나왔을 때
장비 쪽에서의 수혜가 가장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장비주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이 OLED로 전환하고 뭐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런 쪽은 26년, 27년부터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애플이 OLED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를 할 때부터는 소재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재미는 없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업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돌아오진 않았고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문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에 대한 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볼 쪽은 장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소형 OLED 증착 장비 기업이에요.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굉장히 빵빵하게 나와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력이 좋지는 않아요. 뭐 적자 같은 경우에도 6개 분기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LG전자로부터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좀 악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선익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투자를 본격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OLED 증착기 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가장 고집을 했던 기업이 캐논도키의 증착기라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한 1조 정도인데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같은 경우에는 캐논도키와 대비했을 때 약 4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입장에서는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가 되었을 때 수혜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OLED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한 1순위 정도로 한번 그 1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애플 잡아라, 삼성, 구글, 퀄컴, XR 동맹을 꼽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OLED 장비를 좀 수혜 섹터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라운텍과 선익 시스템을 최선호주로 꼽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